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에 미국이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이를 운용할 지상 전투 병력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쟁에 미군도 직접 전투병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중동 전쟁은 확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미국의 조치가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이 적당한 규모의 응징성 보복이 아니라 이란의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공격이 가해질 것을 예상한다 하는 점에서 어차피 미국이나 이스라엘 모두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13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서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최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를 이스라엘에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 그러면서, 사드가 이스라엘에 배치된다면 사드를 운용할 미군까지 이스라엘에 투입된다는 의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어서 앞서 일부 이스라엘 언론들이 미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보도했지만 미국 관리가 이를 확인해 준 것이라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이스라엘이 예고한 이란에 대한 재반격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란을 향한 보복 공격의 규모가 상당히 클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란의 재보복이 가해질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사드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면 이를 운용할 미군 병력이 투입돼야 되고, 동시에 이들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지상군도 동시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중동 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물론 미군이 그동안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미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기 위한 부두를 건설하고 지중해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이용하고 있고, 또 이웃 이라크와 시리아의 방공망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미군은 이스라엘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에 전투에 미군을 투입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자신의 나라가 자체 자원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양국 지도자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해서 축소가 아니라 확대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강대강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정도로 중동 지역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개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보복의 방식도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책 위반자들은 10월 1일 이란이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주요 방어수단인 아이언돔을 뚫은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운용되는 사드 포대는 레이더 탐지기를 통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식별한 후에 발사체를 발사하여 무력화합니다. 한편 현재 사드 부대는 미국 본토의 5개 포대, 미국령 괌과 한국에 각각 1개 포대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이 가운데 한 곳이 이스라엘에 보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의 범위와 규모도 미국, 이스라엘 양국이 어느 정도 의견의 합치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통화를 한 후에 양국 고위 군사당국 간의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 이번 주 일단 연기되었던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전략회담도 미국 워싱턴에서 성사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가장 뜻이 잘 통하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갈란트 장관은 애초에 지난 9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란에 대한 보복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급진전된 것은 그동안에 무조건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생각이 일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헤즈볼라의 레바논 공격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을 그대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헤즈볼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3일 미국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격퇴하기 위해 레바논 공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은 프랑스와 함께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막기 위해서 약 21일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기회를 헤즈볼라를 레바논에서 축출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결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헤즈볼라의 인프라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며 궁극적으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중동 협상가인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에서 잠재적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필요에 따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방식도 양국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MBC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목표 후보를 군사 에너지 시설로 좁혔다 그러면서 다만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이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군은 명령이 내려지면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미국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으나 작전 보안 우려로 많은 세부 사항에 대한 공유는 자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MBC는 미국은 이란의 즉각적인 반격으로부터 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산을 방어할 준비는 돼 있지만 보복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밤 이스라엘 강요 회의 후 갈란트 이스라엘 장관과 통화를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갈란트 장관이 구체적인 보복 대응 세부 사항을 제공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란의 긴장감은 초조함 속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중동 대리 세력의 저항의 축 가운데 하나이자 이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헤즈볼라가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 공세에 급속도로 약화한 탓에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더욱 매서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은 인접국을 상대로 긴박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이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란의 유엔 상주대표단은 13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이란 정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스라엘 쪽 주장에 대해서 공식 부인했다라고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11자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 기사에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비밀 회의의 세부 기록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이란 정부가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란의 발표문에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주재하는 하마스 간부들도 이스라엘 기습 작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것을 보면 하마스의 가자지구 군사 조직이 이 기습 작전을 단독으로 주도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그 작전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모든 주장은 허위사실이거나 또는 조작된 회의 기록을 이용한 이스라엘의 가짜 주장이 틀림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12일자 보도에서 하마스의 사전 회의의 세부 기록을 이스라엘군이 압수한 것을 뉴욕타임스가 손에 넣었으며 거기에는 10월 7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자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지난 한 달 사이에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이인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자들을 최소 3번씩이나 만나서 이스라엘과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 등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영토나 영공을 내어줄 경우 보복하겠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이란의 초조함과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날 미국 CNN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 강도를 줄이고 테헤란 보호에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부탁을 받은 이들 걸프 국가들은 난처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CNN은 이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중동 전체의 경제적,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CNN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고자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사우디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은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점은 갈란트 장관의 워싱턴 방문 직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군사적 움직임이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할 것입니다. 밤새 일어난 중동 전쟁 상황은 인터넷신문 Y타임스를 통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